옆집 김영수 씨네 이번엔 스위스 가서 찍은 사진 올렸더라. 융프라우가 그렇게 멋있다네. 배우자의 이 한마디 그리고 그 끝에 섞인 아주 작은 한숨 소리. 그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당신의 어깨가 1cm 아니 10cm는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낍니다. 이 이야기가 단지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평생을 성실함 하나로 버텨온 수많은 60대 부부들이 은퇴 후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 작은 한숨이 어떻게 한 가정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갔는지, 그리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기적 같은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 전부가 걸린 이야기입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소개된 실제 사례들은 연금 종류에 따른 노후의 풍경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잔인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먼저 우리를 한숨 짓게 만드는 옆집 김영수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 모두 교사 출신으로 공무원 연금을 합쳐 월 530만 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옵니다. 자녀들은 이미 모두 출가했고 두 사람은 오늘은 어디로 산책 가볼까? 다음 달엔 제주도나 다녀올까? 하며 별다른 경제활동 없이 여행과 취미를 즐기는 풍족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SNS에는 손주들과 환하게 웃는 사진,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반면 우리의 주인공 박진철 씨 부부의 현실은 다릅니다. 중소기업 부장으로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고 정년퇴직한 박진철 씨, 그의 손에 쥐어지는 국민연금은 고작 월 64만 원입니다. 결국 그는 새벽 4시에 일어나 13년째 아파트 경비원 일을 계속합니다. 겨울 새벽에 찬 바람에 무릎이 시큰거리고 젊은 입주민에게 굽신거릴 때마다 쓰린 속을 달래야 합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버는 월급이 208만 원.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한 전업주부 아내 최은혜 씨의 몫은 없습니다. 부부의 한 달 총수입은 272만 원. 여기서 아내의 병원비, 각종 공과금, 자식들 경조사비를 빼고 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월 530만 원과 272만 원. 이 숫자가 바로 최은혜 씨의 한숨이 터져 나오는 현실적 배경이자 박진철 씨의 자존감이 무너져 내리는 이유입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는 이 문제가 박진철 씨만의 특수한 불운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가장들의 보편적인 고통임을 증명합니다. 부부 갈등의 원인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관련 연구 보고서는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수많은 부부들이 이루지 못한 꿈과 좌절된 희망의 기록입니다. 사람들은 가끔 외식도 하고 1년에 한두 번은 여행도 가는 적정 노후 생활비로 월 평균 369만 원을 기대했습니다. 박진철 씨 역시 퇴직하면 아내와 손잡고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조달 가능한 금액은 절반 수준인 월 212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조차 월 251만 원으로 실제 준비된 돈 212만 원보다 높다는 사실입니다. 즉 지금의 소득으로는 최소한의 품위 유지조차 벅차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순간 박진철 씨는 깨닫습니다. 아내 최은혜 씨의 한숨은 옆집은 저렇게 잘 사는데 당신은 왜 이것밖에 못했냐 는 원망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여보, 우리가 함께 꿈꿨던 소박한 노후는 이제 불가능한 건가요? 라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슬픈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결국 심리적 갈등으로 번집니다. 한 해외 언론에 소개된 은퇴 부부의 이야기는 마치 우리들의 이야기 같아 섬뜩하기까지 합니다. 월급이 끊기자 남편은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는 게 마치 생명력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은퇴 자금이 바닥날지 모른다는 극심한 불안감에 사로잡혀 아내가 마트에서 10일 상품을 사지 않으면
버럭 화를 낼 정도로 지출 통제에 집착합니다. 반면 아내는 34년간 경첩이 삐걱거리던 낡은 주방 찬장을 이제라도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 찬장은 그녀의 희생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애들 다 키우고 나면, 대출 다 갚고 나면, 평생을 미루고 미뤘던 이제는 받아야 할 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으니 이 정도는 누려도 되잖아. 이건 단순한 투정이 아니라 절박한 외침입니다. 이것은 돈의 액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미래가 불안해 현재를 포기하려는 남편과 현재의 행복을 통해 과거를 보상받고 싶은 아내의 서로 다른 시간 개념과 심리 상태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월급이라는 완충지대가 있어 보이지 않던 갈등이 은퇴 후 생활비 통장이 마르기 시작하자 낡은 찬장이라는 사소한 도화선 하나에 수십 년간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낡은 찬장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설상가상으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어쩔 수 없는 제도의 함정이 이들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습니다. 어느 날 저녁 뉴스를 보던 박진철 씨 부부는 자신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듯한 제도를 발견하고 맙니다. 바로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제도입니다. 앵커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씩 연금액이 삭감된다고 설명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혼자 받으면 월 33만 4,810원이지만 박진철 씨 부부처럼 함께 받으면 66만 9,620원이 아닌 약 13만 4천원이 깎인 53만 5,680원을 받게 됩니다. 한 달에 13만 원이면 일주일치 반찬값 희자. 보고 싶은 손주들에게 마음 편히 줄 수 있는 용돈입니다. 박진철 씨는 허탈한 웃음을 짓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고 이혼 안 하고 가정을 지킨 게 죄인가? 이게 나라에서 주는 상이 아니라 벌이었구먼. 부부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불합리한 제도 앞에서 부부는 사회로부터 배신당한 듯한 깊은 무력감에 빠집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박진철 씨 부부가 마주한 너무나도 차가운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어쩌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희망이 없지 않으냐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건져 올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남편 강지훈 씨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부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구체적인 희망을 보여줍니다. 퇴직 후 강지훈 씨는 과거의 지위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누군데? 라며 눈만 높아 재취업에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내 윤서아 씨는 그런 남편의 비현실적인 태도와 줄어드는 통장 잔고에 질식할 것 같아 차라리 잠시 떨어져 살자 는 말까지 꺼냈습니다. 서로 가장 힘들 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며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음을 처절하게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강지훈 씨는 도서관에서 재취업 서적이 아닌 평소 관심 있던 동양학 책을 읽으며 마음을 다스렸고 아내 윤서아 씨는 50플러스 센터에서 내 인생의 스토리 쓰기 강의를 들으며 무경력 주부가 아닌 윤서아라는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강지훈 씨가 지인의 소개로 망설임 끝에 시작한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였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땀 흘려 일하며 느끼는 육체 노동의 정직한 보람 속에서 그는 임원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성실한 노동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했습니다. 아내 역시 센터 활동을 통해 경제적 독립을 이루며 남편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말합니다. 과거의 영광, 미래의 불안을 모두 내려놓으니 비로소 오늘을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 하는 길이 보였습니다. 서로의 새로운 도전을 존중하고 응원하며 공존하는 법을 배운 것이 갈등 해결의 핵심이었습니다. 옆집과의 비교에서 시작된 배우자의 한숨은 분명 무겁고 아픈 현실의 단면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 것처럼 그 안에는 복잡한 심리와 기대와 현실의 격차, 심지어 우리가 몰랐던 제도적 함정까지 얽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한숨을 외면하거나 또 잔소리라며 화부터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옆집이 아닌 내 옆 사람인 배우자와 솔직하게 마주 앉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현실은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두렵고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 낡은 찬장 앞에 앉아서라도 밤새 이야기해야 합니다. 강지훈 씨 부부처럼 인생의 계절이 바뀌었음을 인정하고 과거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새로운 길이 보입니다. 내 집을 담보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주택연금, 세제 혜택을 받으며 노후 자금을 운용하는 IRP 계좌, 혹은 소박하지만 새로운 일에서 찾는 보람 등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IRP 계좌의 장기적인 복리 효과와 세제 혜택을 강조하며 노후 자금 마련에 매우 유용한 수단이라고 조언합니다. 배우자의 한숨을 나의 실패에 대한 원망으로만 듣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것은 여보, 우리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제발 함께 이야기 좀 해요 라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동반자만이 보낼 수 있는 가장 간절한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포착하고 함께 손을 맞잡을 때 답답한 한숨이 나오던 공간은 비로소 두 사람이 편안히 함께 숨 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에게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노후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은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댓글로 그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서로의 지혜를 나누고 함께 응원하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